정치고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제가 칼럼으로 의료개혁 여기서 중단하면 정말 원점으로도 못 들어가고 훨씬 후퇴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도 의료를 잘 아시잖아요. 또 지금 의료기관의 이사장 오랫동안 맡고 계시죠? 네. 네.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어느 병원 한 1,000명쯤 됩니다. 네. 의사가 한 100명쯤 되고 네. 이제 거기 이사장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병원을 경영을 하니까 의료계의 문제가 뭔지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내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 있고 이제 현장과 연관을 해서 생각되는 게 많이 있어요. 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의료개혁은 지금 네. 여러 가지로 이게 정말 의료계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또 뭐 의사들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여러 얘기 그 의사들 뭐 그 인터넷 SNS 상에서 돌아다니는 거 뭐 예. 그런 의사들이 몇 명 있지만 네. 뭐 대부분의 의사들은 훌륭한 의사들입니다. 뭐 네. 그렇게 그 사람들로 의사들을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죠, 당연히. 예. 예.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게 의료개혁을 추진했는데 꼭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역대 대통령도 못했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잘 생각했어야 돼 처음에. 네. 나는 윤 정부가 이걸 시작한다고 그럴 때 굉장히 걱정했어요. 대의는 옳고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뭐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역대 대통령도 못했기 때문에 왜 못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아주 치밀한 준비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서툴렀어요. 제가 보기에. 예?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정부 주도적으로 이게 하면은 안 되고 최소한도 최근에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형태의 민간 주도의 그런 의료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그거 문민정부 때 김영삼 정부가 아주 즐겨 사용했던 일이에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세계화 추진위원회, 양약과 한약이 충돌했을 때 조정하는 위원회 이런 걸 많이 만들었어요. 뭐 김대중 정부 때도 그런 형태의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사회 갈등을 네. 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부가 나섰거든요. 복지부가 나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섰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나서실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뭐 확실한 그런 그 정책 의지는 대통령이 가져야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할 때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타이밍도 잘못됐어요. 선거 때예요. 선거 때 어떻게 이런 민감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난마어더 같이 얽혀 있는 일이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다고 지금 밀고 나간다?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의료계 현장은 그거 아닙니다. 뭐 지금 이거는 뭐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의사들을 좀 우리가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기들 대체 불가하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 불가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아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못 하잖아요. 난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의사들이 내가 한 가지 흉좀 봐야 되겠네. 의사들 있잖아요. 월급 넷들어 줍니다. 세금 다 병원에서 내줘요. 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세금을 내지, 무슨 뭐 직장에서 대신 세금 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의사 연봉 4억이다 그러면 예. 세금 병원에서 없이. 다 내주고 현금으로 4억 딱 4억 주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될 일입니까? 그 현실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뭐 이거. 예? 안 하겠다는데 뭐 가겠다는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탓할 수가 없죠. 아니 그렇게 안 해줬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현실인 걸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풀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응급실 문제 나는 응급실 문제 윤 대통령 나오셔서 응급실이 뭐 잘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난 어떤 대통령께서 뭐 응급실에 가보셨을 리는 없고, 예?
어떤 참모가 그따위 잘못된 보고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을 대통령이 직접 그 가셨어요. 후에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 후에 그러면서도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의료 현장을 모르고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하시면 이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든지 간에 수습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그런데 모든 개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이유가 그건데 이거 사실은 윤 대통령이 하나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하시려고 그러지 마라. 시작을 하시고 중간쯤에서 끝내고 또 대통령 또 오는데 딴 사람.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야지. 현재 완벽한 그런 그 의료개혁이라는 건 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다. 네, 하여튼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한동훈 방식이 수습 안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나는 참 그거는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거. 이게 지금 정부와 여당이 똘똘 뭉쳐서 이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어려워요. 야당이 반대가 있죠. 네. 그 뭐 의사 집단이 대단한 그런 집단 그런 이기주의를 가진 어떤 집단이 있는 것 현실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고박타님 말씀은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게 지금 여당이 다 딸딸 뭉쳐서 정부와 여당이 같이 해야 해도 이거 모자라는 힘이 모자라는 판에 내가 보기에 한동훈 정부와 당이 지금 한동훈 당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약간 한동훈 대표와 이 정부와 이렇게 좀 의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네. 이게 전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이 이견이 생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예. 왜 그러냐? 네. 이게 정부가 추진해왔던 일 아니에요. 당이 했던 일이 아니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나중에 이 대표가 됐어요. 이게 지금 네. 이거를 지금 관여하게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려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이 옳았던지 옳지 않았던지 간에 그 트랙에서 거기서부터 같이 발을 맞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네. 뭐 어떻게 25년도 의대 정원을 지금 논의를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병역 문제하고 입시 문제는 아무도 못 견뎌요. 그거는. 예? 네. 그건 못 견뎌요. 그거는. 예. 지금 다 원서 접수하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의 그 뭐 풀어야 된다. 물론 좀 뭐 당이라는 건 정부보다는 훨씬 더 민생에 더 사람들에게 가깝게 접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는지 몰라요. 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의 접근 방식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자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부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밖으로 지금 정부와 당과의 그런 그 의견이 있는 것, 이견이 네.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거는 전술적으로 이거는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지금 아니다. 제가 보니까 음. 어제 거의당정협의회에서 이 한동훈이가 그러고 갔다가 한덕수 총리한테 완전히 박살이 난 것 같은데. 글쎄 뭐 야단마저 싸죠. 야단마저 싸요.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25년도 그 정원을 어떻게 그 손을 대게 의논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양보할 게 있고 지금도 양보할 게 있고 고수해야 될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개혁에 예. 있어서 고수해서 관철시킬 만한 일도 지금 있는 거고요. 예. 또 아무리 우리가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 지금 의료 개혁의 이 문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끼어들 때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걱정하고 있어요. 네. 한동훈이 이제 말씀 나오신 김에 한동훈이가 벌써 이제 2개월째 돼 가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게 지금 보수 언론, 보수 유튜브, 보수 뭐 사회 지도자들, 시민단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야당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숫자의 여당인데 우리 내에서 서로 싸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 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좀 그렇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건 보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과거에 정말로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게 지금 소수인데 우리가 다 똘똘 뭉쳐도 안 될 이런 그 상황인데 네. 거대 야당에 우리끼리 싸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수 언론에서도 한동훈 비판 많이 해요.
또 뭐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사람도 보수에 많이 있어요. 예? 뭐 심지어는 뭐 처리해야 되겠다. 왜 찍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있는 거예요. 보수 세력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9%뭐 그렇지 않습니까? 30% 이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게 지금 불행이거든요. 우리 보수에게. 네. 이러다가는 정권 유지는 창출은 그만두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는 한동훈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더 큰 책임이.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상수예요. 2년 반 남았잖아요. 예? 대통령 아니에요. 한동훈은 당의 대표 아니에요. 이제 뭐 1년만 하고 그만둘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윤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뭐 윤 대통령하고 서로 사이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표가 되면은 윤 대통령을 도와서 잘하겠지. 이러고서 한동훈을 찍었더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네.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씩 떨어지잖아요. 음. 더군다나 뭐 우리 그 보수의 고장이라고는 뭐 TK나 BK나 이런 쪽에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70대 이상에서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지지율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이 한동훈 대표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협력을 이렇게 하는데 좀 껄끄러운 사람이 좀 대표를 뽑았다는 게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난 그대로 그래서 아니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많은 경험을 한 분들인데 과거에 김무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원만하지 않아가지고 탄핵 국면까지 간 걸 우리가 다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 한동훈을 찍는가 난 굉장히 걱정했어요. 우리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에 대해서 네. 왜 저런 판단 잊었는가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보세요. 지금 뭐 국회에서도 보면은요. 국회에서도 보면 그거 야당이 참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당 의원들이 일어나서 앞장서서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장관 후보가 싸움하고 그 연세가 많으신 총리가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고 싸움을 하니 이 네. 꼴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은 보니까 가만히 뒷짐지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어? 나서질 않는 거예요. 싸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죠. 그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그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당을 장악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자기도 나서서 뭐라 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뒷짐지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한독수 그 점잖은 분이 나서서 소리 지르고 싸움을 해. 난 그걸 보고 눈물 나더라고요. 아니 젊은 사람도 많고, 아까 임기도 많은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말 잘하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힘이 많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 가만히 있는가? 예? 또 의석을 내려다 보니까 뭐 잘 확실히 모르겠다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의석이 뭐 그렇게 꽉 차 있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뭐 나는 뭐 나보고 정치 고수라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뭐 살면서 여러 정권도 보고 그러지만 난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우리 정치 상황이에요. 이게 상황 자체가. 요즘 그래도 고 박사님 용하십니다. 정치 평론하는 사람 참 곤란하겠다. 내가 그 생각이에요. 왜요? 뭐라고 하냐 이런 이상.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시간 넘쳐서 논평하고 그래요. 글쎄 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데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식구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이 사람들에게 해드린가.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뭐. 한동훈 한덕수 총리가 참 점잖은 사람인데 그럼요. 오죽 답답했으면 직접 이렇게 나설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뭐 사실은 우리가 좀 한동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존재감이 없다.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네. 보니까 오죽하면 저러실까 저 어른이 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네. 자,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김문수 지사 어떻게 김문수 장관. 김문수 장관 나는 참 나도 내가 저런 상황이었으면 어떡할까 생각하는 거 대단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김문수 장관이 청문회 때부터 이제
그 국정 문제 가지고 종북 주사파들로부터 지금껏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명진 위원장님은 그 일제 시대 때를 사셨잖아요. 아, 살았죠. 2달씩이나.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국적이 뭐였습니까? 호적 안 했어요 그때. 그래서 나는 생각해봤어요. 예. 그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아버지 논쟁이 또 많더라고. 아버지까지 다 소환해 이제 보니까. 예. 그래봐야 김문수 장관의 아버지는 의병대장했다는데요. 네. 네, 그랬다는데 대단한 분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919년에 아니 그 전까지는 조선 신민이었고, 예. 1919년에 어떤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니까 음. 국적은 해보게 됐다. 대한민국이다. 음. 그러나 호적, 음. 호적은 뭐 일제가 강제로 면에다가 등록을 했으니까 또 난 거는 표시를 해야 되니까 호적은 일본 행정적으로 호적은 일본에 속해 있었다. 뭐 나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김문수 장관 뭐 내 가까운 후배이기도 하고 다 그렇지만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게 역사 논쟁도 아니고 지금 국회에서 지금 해야 될 특히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지금 때거든요. 김문수 네. 장관이. 네. 예? 그런데 조금 더 유연하게 이 노동개혁을 하는 일에 더 지장이 안 되도록 정부와 그 국회와 갈등이 없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거기 무슨 국적 싸움으로 들어갔어요? 노동개혁으로 들어갔지? 그런 면에서 그 폐기는 굉장히 좋지만 그 뭐 역사 논쟁도 아닌데, 예? 자기 지금 해야 될 일이 근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가장 중요한 좌파들이 시비를 걸어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야죠. 어떻게 빠져나가요? 좀 내가 가르쳐 얘기하잖아요. 예. 국적은 임시국 거기 상해에 뒀고 임시정부에 뒀고 호적은 면사무소 일제가 지배하는 면사무소에 호적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데 어떻든 내 얘기는 이거예요. 뭐 좋아요. 그거 누군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예. 김문수 장관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그거 가지고 좌파하고 싸움할 게 아니라 지금 노사개혁 문제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해결 안 하면은요. 이게 경제가 여기서 멎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산적한 일이 여기 있거든요. 김문수 같은 노동문제 전문가를 장관으로 윤 대통령이 발탁을 했을 때는 윤 대통령의 그 4대 개혁 중에 노사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노동개혁.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그 정부와 국회와 이게 갈등이 심하면 이게 추진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난 그런 우려 같은 건 했어요. 그러나 난 그 용기가 참 대단하다. 퇴장당하고 뭐 그렇게 모욕도 당하고 그러는데 나 같으면 난 안 하겠다고 나왔을 것 같은데 장관 안 하겠다. 뭐냐? 그것도 거기 하는 사람들이 다 질문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다 후배들이고 이래요 다. 예? 네. 모욕적인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까딱하는 거 보면 참 투사예요.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런 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그거는 김문수 장관은 좀 달라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있잖아요. 합리적이고. 예? 그래서 뭐 제압하더만요. 예. 정책 내려는 사람 제압하잖아요. 쫓겨나진 않잖아요. 그거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 어제 국회의원 12명이 탄핵연대를 결성했어요. 준비연대. 네, 탄핵준비연대. 예, 더불어민주당이 9이고 조혁당 있고 진보당 있고 뭐 그런데요. 그리고 어제부터 일제히 길거리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하는 이 플래카드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우선 뭐 탄핵 준비연대라는 거 있잖아요. 그 코미디죠. 그 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 본래 탄핵당한 될 사람이 그 사람들이다. 네. 김종혁이 그 이대 그 뭐 무슨 뭐 위안부 얘기도 김준혁이 그 사람이 그잖아요 거기. 네. 예? 그 다음에 거기 양문석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그 무슨 조사받고 있잖아요 지금 뭐 재산 네. 문제 때문에 또 있어요 무슨 뭐 황운하 웃기는 사람 아니야. 내일 모레 지금 뭐 감옥 갈 사람 이 사람. 네.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주체가 돼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뭐 저는 처음부터 이재명 그 민주당이 이거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탄핵을 하려고 온 말하자면 그 전략이라든지 모든 당의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다 집중할 거다. 네.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 그게 무슨 뭐 논쟁거리나 되는 겁니까? 예?
그게 무슨 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그걸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물고 늘어지잖아요. 네. 예?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 김건희 여사 옛날에 이 사람은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최서원 씨, 최순실이라는 분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개입해서 뭐 연설문도 고치고 그랬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대비를 시키려고 그러는 말하자면 그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뭐 박근혜 탄핵의 상당한 부분이 그 가짜뉴스 최순실 때문과 연관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이거 알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탄핵의 전초 작업으로서 이게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한다든지 뭐든지 지금 꼬투리를 잡잖아요. 이게 예. 안 해도 아니 뭐 마포이가 한 거 그걸 왜 꼬투리를 잡아요? 그거 가지고서 마포대교 예. 자살 예방. 그걸 왜 그런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 그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문제니까 예. 누군가는 대통령 영분이 하면 좋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어떻든지 간에 자기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어떻든 하야를 시키든지 뭐 탄핵을 하든지 여기 예. 집중할 거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 차례 했어요. 이게 시작인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그거 들으셨죠? 샤도우 캐비넷 만들었대요.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지시했대요. 예. 아니 지금 대통령 선거가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샤도우 캐비넷을 만들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 정권 금방 자기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플래카드 내걸린 거 중에는 올해 아닌가 1년 안에 탄핵하자 뭐 이런 것.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점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예? 나갔어요. 시점까지 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정권 잡겠다 이게 아니에요. 1년 안에. 그러니까 샤도우 캐비넷을 도대체 2년 반이나 있어야 될 일을 지금 했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예? 탄핵을 통해서든지 뭐 어떻게 통해서든지 자기 정권 잡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속셈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고 박사님은 요새 계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나는 계엄은 이거는 굉장히 그 고도의 이거는 심리전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네. 예? 계엄설 유포한 거. 계엄설 유포하는 거. 이거 누가 했냐? 이재명이 본인 자신이었어요. 예. 김민석이 내세웠어요. 그런데 정성화라는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상상 속에서 나온 얘기다. 이랬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그럼 무슨 상상을 했을까? 계엄이라는 건 언제 계엄을 합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야 계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병력으로도 못 맞고 우수령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계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군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어디 뭐 누가 그런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암만 찾아봐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태극기 부대 정광훈 목사님 여기서 누가 하겠어요? 예?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안 한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있는 거예요. 개딸들. 예를 들면 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무슨 1심 판결에 무슨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에서 개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때 뭐 개딸들이 뭐 수십만 명이 모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러더라도 계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계엄하지 마라 그때. 그 얘기를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그 네. 계엄법도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나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거에 대해서 직시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이 계엄 사태를 우리가 유도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하지 마라 계엄. 지금부터 못 박는 거예요. 근데 또 국방부장은 내가 못 뽑겠다고 그랬더만 아니 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왜 또 못 뽑겠다고 그래요. 아니 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계엄을 해야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바로 그 논평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그 이재명 선거 전후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의 집회 소요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논평을 했거든요. 아니 그 정성호 씨는 상상한 것 같아요. 네. 그 상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다. 그 얘기를 자기들 스스로 토론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인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탄핵 시기가 실제로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럼요. 네. 샤도우 캐비넷 만들면서부터 그거 뭐예요? 이미 쿠데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샤도우 캐비넷까지 만들었으면.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심상하게 보면 안 되고 그거 그러니까 좀 뭐 제정신 가진 사람 같으면 탄핵 준비 연대인지 뭔지 만들겠어요. 그러다 보면 제정신 없는 놈들이거든. 그거 보니까.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 이제
뭐 어차피 버릴 몸이니까 뭐 설치고 지금 나서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탄핵의 그 거대한 그 음모 또는 전략 이게 이제 첫 단추가 이 김건희 마녀 사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네. 김건희 마녀 사냥.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이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3년 후 대선이 있다. 8년 전처럼 대통령 못 지키면 그냥 뭐 일패도지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면 먼저 이 전선을 더 전진해서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만 되는 상황이 됐다.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자. 제가 지금 그렇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이제 아까 위원장님도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거리가 된다고 예? 자살 예방 캠페인 같다고 그렇게 욕을 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하든 마녀 사냥이잖아요. 그 이제 저 목회하셨잖아요. 지금도 하시지만 그 마녀 사냥 그 저 중세 때 있었던 그래서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찾아낸 약한 골이 아니에요. 예. 아킬레스건 아니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저는 여권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 왜 그런 줄 알면서 김건희 여사가 타켓이 된 줄 알면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 왜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무방비하게 그렇게 내놓느냐 이거예요. 공격을 당하도록. 네. 그거에 대한 전략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 뭔지 모르지만은 뭐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있고요. 그거 대통령실에서 아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지켜야 되는 아니, 물론이죠. 예? 막아야 되는 말은 이걸 막아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난 그게 보이질 않는데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예. 꼭 필요한 말씀이시고. 저는 이제 사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어디 가면 다 자유파고 저 오피니언 리더들, 뭐 자유파 원로들, 뭐 자유파 활동가들하고도 이렇게 자주 자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에서는 늘 약간 좀 이 부정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그 우리 자유파들끼리 모여 있을 때도 그렇죠. 좀 시니컬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한동훈 씨의 얘기도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동훈 씨가 또 사과하겠더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좌파의 공격으로 또 막기 위한 아주 치밀한 전략 전술이 필요하죠. 이제 앞으로 저는 그걸 준비해서 제대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해분의 공격이 우리 내부로부터 먼저 나가는 측면이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거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바보들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걸 다 막아요 그거를? 그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있는 걸 어떻게 그걸 입을 다 막아요? 그래서 고 박사님 제 마음 같아서는 전부 입을 막아다니고 싶어요. 어떻게 그걸 막아요? 안 되는데 그거 재밌어요. 그 대통령 부인요. 저 목회해 보면요 교회에서도 예. 목사 때문에가 아니라 목사 마누라가 타켓이에요. 예? 그래서 목사 마누라 때문에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 예. 아예 우리 집 사람은 교회에서 나타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예? 그래서 5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내 아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해요. 괜히 목사 마누라고 뒤에서 왔다 갔다 오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고 싶은데 목사 마누라 뭐 흠뚫 것 있고 다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입을 말려요, 그걸 막아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알고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지금 오늘 뭐 또 판결 나지 않았어요. 도이치모터스. 이게 시끄러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은 전혀 관계도 없는 거예요. 관계도 없고 전혀 다른 상황인데 언론이 계속 그렇게
냄새 피우고 몰아가죠. 예, 하여튼 또 하나 그래서- 이건 내가 아까 예. 얘기다 말했는데 네. 저기 저 민주당 얘기요. 오늘 김종인하고 이재명이 비밀 회동했대요. 보도했어요. 누구하고? 김종인하고 이재명하고. 그건 보도가 된 거예요 어제부터. 예. 이것들이 예고를 했어요. 예고했는데 약간 오늘 예, 만났대요. 예, 예. 나 이게 심상찮게 봅니다. 이것도. 예. 예를 들면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 이게 지금 당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당이 대개 세 조각으로 나눠질 거라 지금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든 흔들릴 거예요. 아니 뭐 무슨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다. 네. 흔들릴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당을 어떻게 맡길 거냐라는 아니, 뭐, 거에 대해서 뭐 저는 뭐 김종인이가 야 별의 순간이 너한테 왔다 뭐 한마디 하고 밥도 먹고 가겠죠. 뭐. 저는 그렇게는 간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또 가실 것 같아요. 이재명 쪽으로요? 아니 그럼 비상대책위원장이든지 가실 것 같아요. 글쎄요.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1심 유죄가 나오면 그러면 당장 감옥은 안 가더라도 그렇죠. 수습하기 위해서 그러면 비대위 체제를 전환하면서 김종인이 같은 자를 얻고 갈 수는 있죠. 그렇죠. 예, 예를 뭐 들면 충분히 무슨 그럴 수 뭐 있습니다. 예. 당 대표를 지금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예. 어려울 거거든요. 음. 당이 통솔이 안 된다니까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누가 대신 해줘야 될 사람 또 그 뒤에 숨어서 뭐 이런 난 전략이 충분하게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심상치 않게 봅니다. 이 문제는. 네. 예, 마무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참 이런 세상 처음 삽니다 이거. 너무 오래 살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정말로 제가 가슴 아픈 거는 뭐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도 너무 괘씸하고 참 그렇지만 몰상식하고 그렇지만 우리 여당이에요. 정부와 여당이 아니 지금 공공연하게 우리가 한동안 요가지 여당 안에서도 우리끼리도 고수사라고 하면서 여당 요가지. 나는 오늘 조선일보 칼럼도 어제도 읽어보고 오늘도 읽어보고 난 좀 놀랐어요. 그걸 읽어보고서도 놀랐어요. 네. 거기 이런 얘기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보셨지? 질 바이든 대통령 부인이 바이든 보고 대통령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나왔다는 그건 거예요. 김대중의 칼럼이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게? 네. 오늘 양상훈의 칼럼도 뭐 같은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리즈입니다. 지금? 예. 예? 이 조선일보가 그 명색의 보수 언론이라고 그러는 건데. 예? 네, 조선일보가 김건희 여사를 마녀 사냥하겠다고 지금 아니 그런 나선 언론인데 거예요. 나선 예? 거예요. 또 네. 우리 뭐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오해를 받을 만한 이게 오해를 받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윤상현 의원은 왜 좀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가서 저녁을 같이 하지. 뭔 일로 또 두 사람만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냐 이게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예? 싸먹더라도 좀 숨어서 좀 국민들이 좀 모르게 그리고 좀 우리 보수 우리가 얼마나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염려 안 하게 좀 해줘야지. 네. 예? 당도 하나가 된 것 같지를 않고 당과 정부와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그러고 어떻든지 이러나 저러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지 협력해야지 윤 대통령 도와야죠. 저런 모습이 저게 무슨 모습이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예. 이러면은 2년만 남았는데 정권 교체는 그만두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소수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야당을 상대를 하며 우리는 또 좀 순진하잖아요. 저 음모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자꾸 우리 자유파 원로들이 걱정하시게 만들어서 참 죄송하네. 면목도 없고 해결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켜온 나라고 지켜온 당인데 예. 왜 후배들이 저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못난이가 됐어요 다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예. 제대로 해야죠. 예,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고수 임명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